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 마린파크 상가 관리단 의장 전원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토요일이네요. 이제 주말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건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사항들과 그리고 그 소송에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한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저희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에 관리단이 조직되기 전에 입점주분들께서 주도하는 또 입점주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같이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 분들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몇 분이 이제 관리업체라든지 이런 데 좀 대출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입점주분들한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죠. 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씩 긋기 시작하죠. 자, 그러니까 관리단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자기 통장으로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유자분들께서 입금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대출을 시키고 이겼습니다. 그렇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럼 관리단이 조직됐죠. 관리단 조직되고 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소유자분들이 20만원, 30만원 주신 분들 있죠. 그분 다 돌려드려야 되죠. 당연히. 마치 이자도 못 드리는데 다시 원금이라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리단이 구성되고 난 뒤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잡수입 부분이 좀 많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처리는 가능한데 회계상으로는 좀 곤란한 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회계상으로 지금 우리는 보통은 있죠.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과 가지급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채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가수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미리 이렇게 관리단이 만약에 조직되어 있으면 미리 돈을 받아놨는 거죠. 지금 소송비 들어갑니다 하면 소송을 아직 안 했어요. 소송비를 지급 안 하고 이제 소송비가 들어가니까 소송비 좀 미리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유자분들한테 미리 돈을 받아서 그래서 소송비를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소송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급하고 나서 이제 승소가 되면 승소에 대해 관련된 이제 돈을 되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해서 당연히 되돌려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소유주분들한테 깔끔하게 되돌려 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수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관리단이 조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리단 통장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단이 이제 구성되고 난 뒤에 그 앞부분에 있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죠?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시가짜입니다. 임시적으로 먼저 지급을 했다. 이제 요런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어떤 A라는 특정한 사람 계좌로 다 들어와서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3천만 원을 갖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가지급금으로 지출을 하게 되죠. 이제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물론 관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 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치고 나서 이제 주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적절한
이제 주고 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A라는 분이 과연 그 돈을 이렇게 줬을 때 있죠.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줬다라고 하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뭐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통장 있죠. 통장, 자기 통장에서 돈을 지금 입금을 우리가 시켜놓으면 그분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 정도를 다른 그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일일이 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증 서류가 지금, 증빙 서류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증빙 서류가 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상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400만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요구를 했죠. 왜냐하면 가지급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수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가산세가 지금 붙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급금이나 가수금은 되도록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현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미수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다 따져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들어가죠. 법인세 부분에서.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의 돈을 만약 은행에서 돈을 차입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지급이자까지 부분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통장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께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황당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어떻게 법정 증빙 서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빙이 그러니까 비용으로 그 처리가 안 된다는 증빙으로 증빙할 때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된다. 증빙 불비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빙 불비 가산세가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니까 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금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면은 그 차변 대변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수입이나 이런 데서 예비비로 완전 나중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잡수입 들어온 것이 예비비로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관리단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처리되지만 다만 이제 그 A라는 분 있죠. A라는 분이 그 통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될 텐데 그 정확하게 이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리단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통장을 갖다가 하나에다가 관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관리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상가 번영회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십시오. 그거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입점주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세청에 가면 고유변호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규약도 있어야 되고 절차는 좀 밟아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상가 번영회를 만든다고 해서 번영회 단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관리단에 소속된 이러한 상가 번영회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상가 번영회를 어쨌든 절차를 맞춰 딱 만든 다음에 고유 번호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는 걸로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없겠죠. 좀 깔끔하겠죠. 그래 들어가면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좀 있고요. 소송비 지금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관리단이 형성되어서도 여러분들 대출관리업체와 사이에 어떤 소송비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비를 뭐 장기 연체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비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소송비 들어가게 되면 뭐 착수금 비용이 발생할 거고 뭐 그 성공 보수 이런 것도 나중에 들어갈 것이지만 성소하게 되면 회수가 되겠죠. 소송비 그 자체에 대해서. 근데 패소하게 됐을 때는 뭐가 됩니까? 관리비로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잉여금으로 대처 처리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해 보는데 대체적으로 잉여금으로 대처 처리하죠. 관리비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돼서 연말 정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급금은 이제
나중에 이제 대체전표 사항에 이제 계정이 만들 계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비라든지 뭐 이렇게 좀 들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잡손실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부분 중에서 그 보통은 우리가 가지급금 계정 사용하는 거는 아까 소송비라든지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등 환급금 같은 경우, 선납한 고용보험료 중에서 직원분에 대해서 또는 뭐 종업원 일시급여 가불한 극히 제한적이지만 특히 관리사무소의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주 그런 경우 빼고는, 아주 뭐 형편이 없는 직원들 가는 같은 경우 빼고는 입주민 개별 가구를 위한 수선 자재 등 이것도 거의 극히 드물죠. 어쨌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관리업체 측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급금액 같은 게 예를 들면은 환급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통지가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고를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끝나고 나면 이제 직원들에서 환급금을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환급이 다 되죠. 거꾸로 이제 돈을 달라고는 하지는 보통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절세 과정을 거쳤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게 되면, 그러면 환급금을 미리 있죠. 이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직원들한테 먼저 주고요. 가지급금으로 미리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 돈 받았던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다 이제 소득세가 월급마다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예수금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분은 형사처벌을 예를 들어서 좀 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 관리인이 됩니까? 라고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관리인에 대해서는. 뭐, 한 몇 명을 관리인으로 해서 공동 관리인을 줘도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인은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느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위원회 의장으로 있지만 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있죠. 엄격합니다. 생각보다는 여러분들. 자,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집합건물법에 한번 여러분들이 시행령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처음에 2년 동안 1기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인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럼 제2기에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선임이 될 때 있죠. 선임이 될 때 이제 선임이 됐다고 합시다. 선임이 됐는데, 그러면 선임이 되고 나면 그 1기에 예를 들어서 부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시다. 해임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이 2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 제대로 집회를 통해서 선거를 했다면, 그러면 1기의 해임 사유가 2기로 넘겨가겠습니까? 그건 안 내려가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기에 있을 때 1기에서 해임 사유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서 1기 때 중도에 하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1기하고 2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기를 갖다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쟁점 사항이 참 중요하다고 그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위원회든 관리인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꼭 참조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 사건을 정리를 딱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이 사건은 우리가 소송이 해야 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이 관리비 청구 소송인지, 뭐 대여금 청구 소송인지,
임금 청구 소송인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인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인지, 건물명도 청구 소송인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지, 소비대차계약 소송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송 있죠. 사건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건 사실, 다시 말해서 해당 소송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 원피고, 주소지 이런 거 정확하게 기입돼야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대금 같은 경우면 빌려주고 받기로 한 사실, 그리고 변제기가 언제 했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지연소구 손해금은 뭐 어떻게 지금 거치도록 돼 있다. 만약에 지연소금이 없으면 뭐 소송 전까지는 5%죠. 소송이율 15%.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요건 사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주요 사실을 정리해야 되겠죠. 뭐 사실 확인서 일종의 지금 되겠는데, 그것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방금 아까 그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게 입점주분들끼리 아니면 관리위원들끼리 또는 관리위원과 입점주끼리 어떤 사건이, 또 관리소장과 뭐 어떤 입점주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게 지금 타인으로 해가고 뭐 형사처분이라든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각하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시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여러분들 고소를 지금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거는 허위사실 신고한 그분 있죠. 고소한 분은 반드시 무고죄가成立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유념해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업체에서 있죠. 여러분들 관리회사에서 보게 되면 직원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설정하거든. 근데 1년 이내면은 퇴직금을 우리는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하죠? 남은 금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금액은 누구 거죠? 관리업체 걸까요? 우리 관리업 도급 계약했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된다? 아니다? 아닙니다. 관리업체 것에 대부분은 관리업체가 그걸 들고 가는 경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는 그 관리업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 소속이니까 반드시 돌려달라고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할 수도 있죠. 예, 바로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정 안 되면 근데 돌려줄 겁니다. 대체 안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친구죠. 그럼 그걸 사유로 해가지고 관리업체를 바꿔도 됩니다. 그걸 사유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제가 하나만 더 또 알려드릴까요? 여러 가지 뭐 해드릴 것이 참 많은데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좀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관리비를 갖다가 청구를 우리가 좀 할 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A라는 소유주가 또는 지금 전용 부분의 관리비를 안 내고 B라고 하는 소유주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B라는 사람한테 관리비를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뭐만 됩니까? 그렇죠.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지, 앞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관리비는 청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법원에 보면은 임시관리인과 직무대행자가 있는데요. 임시관리인은 말 그대로 포괄적입니다. 그 관리인은 아니지만 거의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시적이지만 관리인의 직무를 거의 대행합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것만 꼭 필요한 관리인은 아니고요. 관리는 좀 축소돼 가지고 건물 관리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직무대행자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관리에서 뭐 관리소장 역할이죠. 관리소장 꼭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인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저희 우리 상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면 그 구분 소유자나 또 임차인하고 소유자끼리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제사상 거래 행위로 인해서 신의성수의 의무가 위반돼가 뭐 이렇게 기망행위죠. 한마디로 사기죄가 벌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서 그 관할할 필요는 없는데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 알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